자,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는 조금 수익이 났던 물건 한번 예상 수익이라든지 또 이 물건을 왜 선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고 갈게요.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69570 물건인데요. 소장님, 솔직히 이 물건은 누구한테 어울릴 만한 물건인가요? 이 물건은 최근에 낙찰받은 여러 사례 중에서 한 건인데요. 네.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된 계기가 연세가 드신 아버님께서 오셔서 결혼하지 않은 딸을 위해서 하나를 사주고 싶다. 네. 이렇게 의뢰를 하셨던 물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고 제가 어떤 물건을 사드리고 딸을 위해서 아버님의 마음이 담긴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네. 그런 물건을 찾아서 권해드렸던 물건인데 이 물건을 추천해드린 계기가 처음에 경매하시는 분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분은 한 4천만 원 가지고 찾아오셨던 분이세요. 4천만 원이면 굉장히 소액인데요. 네, 소액이죠. 5천만 원으로도 빌라를 살 수 있는 네네. 물건이 있고 1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물건도 있지만 각자 자금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의뢰하신 분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안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물건을 찾아서 저희가 낙찰을 받고 명도까지 다 완료된 그런 물건입니다. 감정가액이 1억 9천만 원 정도인데요. 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억 9천만 원인데 여기서 유찰이 한 번 됐으니까 1억 3천 3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떨어져서 9,3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1억 이쪽 저쪽이면 낙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인 낙찰 금액이 1억 3,590만 원인데 네. 왜 이 금액이 됐나요? 원래는 지금 이 물건은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에 위치한 지은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다세대 새 빌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감정가는 1억 9천이었어요. 2차 때 30% 떨어진 금액 1억 네. 3,300이었고 이 3차까지 가서 최저가는 9,31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1억 3,590에 낙찰을 받았는가? 왜 2차 때 가격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나?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1억 3,030만 원에도 낙찰을 안 받고 네. 유찰을 시켰으면 그래도 1억 살짝 넘기거나 아니면 1억이 못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전회차 가격을 대부분 뛰어넘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때는 사람들이 안 몰렸던 걸까요? 지금 이 물건은 공부상에 지하 1층으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공부상에는 지하 1층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층입니다. 하물며 계단 한 3, 4칸을 올라가서 출입구가 나오는 1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지하는 나는 싫어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1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성석동이면 저 안쪽이거든요. 예. 교통도 지하철이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지하이고 그래서 관심 안 갖고 간과한 물건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지금 감정가가 1억 9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실거래가 네. 신고된 거를 찾아보게 된다면 네. 여기 나와 있는 최근에 거래된 걸 보면은 2020년도, 2021년도 실거래가 신고된 거 보면 최근 거래가 2억 3,500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3층에 관해서 2억 3,500이고 4층도 2억 3,500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신고된 자료를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3층이 전세에도 2억 3,500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리 1층이라고 하더라도 1억 9천의 감정 가격이 나온 것도 사실상 저렴한 거네요. 저렴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3차까지 가서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왔다고 하는 건 정말 로또 수준이죠? 그렇죠. 이 가격에 예.
낙찰이 될 수가 없죠. 그랬죠. 저도 다양한 전국의 모든 물건을 보지만 이렇게 3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보통 2차에서 낙찰을 받았어야 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찰이 된 경우에는 저희도 또 물건을 놓쳤다. 왜 이걸 못 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물건을 왜 제가 추천해 드렸냐면은 우선 감정가 1억 9천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이 지역 무주택자 기준으로 여기는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이 60%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해서 60%요? 네. 60%면 1억 9천이라고 해도 69, 54에서 1억 이상 대출이 나올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 4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1억 이상 대출이 나오는데 예. 분명히 구입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기회를 드렸던 거고요. 13명이 입찰해서 정말 2등과의 차이가 50도 차이도 안 났어요. 50만 원 정도 차이가 안 났으면 이건 뭐 거의 운인데요. 예. 뭐 실력 뒤에 운이 따르는 겁니다. 항상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항상 저희도 오래 경매를 했지만은 항상 개찰하는 시간에는 정말 낙찰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조금 쿵쾅쿵쾅 거리는 건 지금도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금액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희열이 느껴져요. 그렇죠. 정말 네. 짜릿하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분은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아버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정말 낙찰 받자마자 정말 그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고 1억 3,590이라는 낙찰가인데 지금 전세를 놔도 네. 아무리 싸게 놔도 1억 8천은 전세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성공 투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대지권이 28평이에요.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주웠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네, 저희 고객님께 사들인 거는 맞지만 저도 욕심이 나는 물건인 건 맞습니다. 그럼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볼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물건을 사들인다,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솔직히 저라도 이 정도는 조금 탐이 나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소위 말해서 정말 단기 투자를 할지라도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하고 명도 끝나고 바로 부동산 매매, 일반 매매로 내놓는다 할지라도 세금을 제해도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렇게 새 3년밖에 안 된 엘리베이터까지 다 갖춰진 이 빌라가 그리고 전용 면적이 25평이 넘고 아파트로 따지면 32평형 정도 되는 이 빌라치고는 상당히 큰 평수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런 빌라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다주택자라도 세금이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물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 그렇죠. 이건 뭐 솔직한 말해서 세금을 낼 때 낼망정 네, 좀 장기 보유하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사실상 이런 물건은 거의 무피 투자하고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이런 물건은 뭐 100이면 100 마다할 이유가 없는 물건이고요. 우리 고객님도 믿고 따라와 주셨고 제가 추천해 준 물건에 대해서 많이들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난 것 같고요. 여기 하나 더 덧붙이자면 무조건 가격 조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주변에 대한 조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물건 주위로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윈시티라고 있습니다. 윈시티요? 예, 윈시티가 아니고 위시티라고 있습니다. 위시티? 예, 위시티라고 해서 가까운 거리 뭐 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시티라는 그런 단지가 있는데요. 아파트인가요? 네. 예, 고양시 보면 일단 동국대학병원, 일산병원 있는 그 위치고 분명히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요인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교통호재도 봐야 되겠지만은 대학병원이 가까운 데 있는 곳인지 공공시설,
편의시설. 그렇죠. 예. 편의시설, 공공기관, 뭐 학교, 그리고 주변에 대한 어떤 택지지구 안에 개발이 다 완료된 그런 지구, 택지지구 이런 데들은 많이 올라 있고, 현재 지금 위시티 일산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한 7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가까운 거리에 3년도 안 된 빌라를 1억 3천 정도에 구입했다? 그러면 엄청 큰 올바른 투자가 됐겠죠. 네. 이 물건을 한 3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은 어느 정도나 오를 것 같습니까? 흔히들 빌라를 사게 되면 상과 동시에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매를 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일반 매매로 사신 분들보다 출발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벌써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예.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2년 뒤에 예. 판다 할지라도 저는 이 고객님한테 2년은 무조건 거주하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비과세가 될 수 되니까. 있으니까 예. 실질적으로 2년을 거주하시면서 전세 가격 수준에만 팔아도 네.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벌써 난 거 아니겠는가. 소장님께서 보시는 최소한의 수익이 5천이라면 네. 최대한의 수익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기준으로 최소한의 5천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대학병원이 있고 일산 위시티가 존재하는 한 주변에 뭐 가구거리도 있고 덤핑거리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땅값이 다 오르고 있고 집값도 다 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2년 뒤에 분명히 자신하건대 2억 이상은 무조건 더 오른다. 2억 이상이 오른다라고 하면 4배예요. 지금 저는 2억 이상이라고 표현한 게 저는 이제 매매가 기준으로 네. 얘기한 거고요. 지금 현재 2억 3,500에 실거래가 신고된 것도 3층이지만 있지만 그것보다 층이 1층이라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저는 팔아도 2억 이상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용 면적 25평이 넘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그게 건가요? 뭐냐면 현장에 갔을 때 1층, 지하 1층, 공구상의 지하 1층, 실제적으로 1층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발코니 면적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었었고 뒤에 발코니 면적이 방 하나 이상의 크기가 하나가 더 존재하고 있었어요. 발코니 그 부분이 만약에 또 존재한다 그러면 그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실제적으로 25평 전용 면적보다 건 한 5평에서 10평 사이의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로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득이 되겠네요. 큰 이득으로 다가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발코니 그 서비스 면적에 불과한 그 평수에 난방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로또로 낙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너스까지 경품이 하나 더 딸려온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적인 면적보다 더 큰 집을 구입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2년 후에 시세 차익으로만 1억 이상을 보는 것도 무리한 금액은 아니겠네요. 실제적으로 2년 후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흐름이라면 네. 저는 이분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네. 저는 순수익이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최소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탐나는 물건이고요. 어찌됐건 낙찰 받으신 분은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물건이 많이 있나요, 소장님? 모든 부동산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 물건도 꼼꼼하게 살피고 찾아보고
흔히 말해서 1차적으로 마우스 품이라고 하죠. 품을 팔아서 찾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찾아낸 물건이고요. 이런 물건이 일반 매매처럼 다양하게 쏟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물건을 찾아내는 게 이게 전문가고 노력의 결실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